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는 사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월급 타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월급 열심히 모아서 1억 모아야지. 근데 이게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1억이라는 숫자를 꿈꿔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상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투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작가님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인사를 할까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다 같아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는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저축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사실은 난 저축으로는 성에 안 찬다. 좀 스페큘레이티브한, 뭔가 좀 강력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좀 약간 리스크 많이 동반한 투자를 하는 사람. 중간이 약간 없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안전 추구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적극 투자형으로 가든지. 근데 오히려 또 트렌드가 요새 지금 1억 모으기 같이 차곡차곡해서 지금 돈을 모으자 또 이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목이 딱 1억만 모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1억 모으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사회초년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데 1억 모은 다음에 어떡하냐를 되게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5km 달리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한다 그래서 나중에 마라톤 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5km 달리기 성공하는 것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 5km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10km? 하프 마라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뛰기도 전에 마라톤 시작하는데 30km 때 엄청 힘들 텐데 어떻게 뛰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1km를 잘 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럼 딱 1억만 모으면 진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끝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억을 내 힘으로 모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 안 합니다. 이 1억을 모으는 동안 그 사람이 달라져. 꼭 그러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면 막 쫓아오면서 저기 멘토님 1억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1억 모았어요? 안 모았어? 100% 안 모았어. 안 모은 사람들은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1억 모으는 동안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바뀝니다. 눈 딱 감고 1억부터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1억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숫자예요. 혹시 내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모을 수 있죠. 일단은 1억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뭐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딱 1억만 모으자라고 하는 이유가 랩타임도 있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제가 딱 말씀드리면 내가 돈 번 지 7년 안에 1억은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면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두는 이유. 나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모아갖고 한 10년 안에 모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 돈을 1억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간에 차 바꾸든지 가방 사든지 노트북 바꿉니다. 그러니까 1억을 7년 안에 만들어. 근데 이 7년 안에 만드는데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이 한 300, 350 이상이라면 사실은 7년보다는 더 빠른 5년에 만들어.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진짜 월급이 작다 그럼 7년.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책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래는 5년에 1억을 만들려면 지금 금리 한 3.5%로 155만 원씩 저축을 해요. 155만 원씩.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55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는 이 155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주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책에서 얘기한 거는 130으로 하자. 어떻게 금액이 주냐? 그 대신에 내년에 조금 증액을 하고 내후년에 조금 증액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155 그러면 어때 그냥 나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130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딱 10%만 증액을 하는 거예요. 그 10%가 얼마입니까? 13만 원. 130만 원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13만 원. 그 13만 원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또 13만 원만 증액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5년 차 가면 딱 1억이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지금 한 200 몇만 원이라 100만 원 이상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그분들은 7년에 1억 만들기를 해보자. 7년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약간 그때 가서의 1억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4년, 5년은 그냥 그렇다 치고
7년 그러면 근데 7년에 모으면은 지금 1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 10년간을 평균으로 그런 물가지수를 보면 한 2%거든요. 이제 통화정책도 다 2%에 맞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2% 정도가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2% 정도로 7년 후에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1.02의 7제곱을 1에다 곱하면 되는데 요게 얼마냐 하면은 요게 약 1억 1,500입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1억 1,500을 타면은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100만 원은 죽어도 못한다. 좋아. 그래서 내가 딱 제안 드리는 게 95만 원. 아, 100만 원. 이건 할 수 있죠. 네. 이제는 빼박 할 수 있는 겁니다.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매년 10만 원씩만 증액을 하는 거야. 7년 후에 1억 2천이 나옵니다. 오. 더 오버됐네요. 500만 원이 더 나왔죠? 1억 1,500만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라고 그랬는데 1,500보다 더 500을 더 모았냐? 500은 유럽 여행 가야 돼. 아, 나를 위한 선물.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유럽 여행 한번 가야죠. 그러면 결국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저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투자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경험도 좀 있고, 좀 지식도 좀 있고, 물론 뭐 경험 지식이 반드시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그거는 어느 순간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뭐야? 돈을 모을 수 있는 끈기와 노력과 이런 태도가 돼 있는 상태인 사람한테 투자적 영감이 찾아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월급 타가지고 야, 여기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주식 사자. 뭐 살 거냐? 그 투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7년에서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사람 100% 보장하는데 재테크 실패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 7년, 5년 안에 1억 모았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분 집에 가면 어제 먹던 라면이 나뒹굴 것 같습니까? 나뒹굴 것 같아요? 아니거든. 방 정리 깔끔하게 돼 있어. 어떻게 술, 담배, 게임, 유흥 이런 거에 심하게 빠져 있냐? 안 빠져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번 돈에서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는 내 소비 습관을 제대로 설계하는 게 또 저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소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지연 MC님이 얘기한 것처럼 1억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은행에 가면 몇 년에 1억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웃으면서 1억 만들기 하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거야. 오늘 우리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나도 1억 만들기 해봐야지.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야? 뭘 절약할까? 근데 요런 방식으로 가면은 다 실패해요. 뭘 아껴서 저축을 더해서 1억 만들게 해야지. 어떻게 좀 아껴보셨잖아. 어떻게 좀 아껴지던가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낀다라는 걸로 접근하면 어려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 후자로 접근하면 돈이 안 남거든? 뭐 저축할 돈이 없는데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고 자기를 용서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거고요. 소비는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냐면 센 저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소비 중에 1억 모으기를 방해하는 소비 중에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10가지. 요것만 피하면 돼요. 누구든지 1억 만들기 좋죠. 가벼운 거부터 중요한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0위부터 쭉 올라가는데 10위는 뭐냐면요. 10위는 점심 외식입니다. 아니 점심을 외식하지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 도시락 싸갖고 다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내식당이 있어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다고요? 옆 건물 보세요. 아니면 옆에 건물 구내식당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정 없으면은 요즘 이런 게 있어. 뷔페식 점심 식사가 있어. 맞아요. 정기권 끊어놓고 하는 게 정기권 있어요. 네. 뭐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이 되지는 않는데 요런 거부터가 우리가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위는 뭐냐? 9위는 바로 기본요금 택시 안 타는 겁니다. 기본요금 택시가 서울은 4,800원인데요. 4,800원이라는 거는 1.5km입니다. 1.5km 이내에 내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용카드에 보면 4,800원, 4,800원 이렇게 찍힌다는 거는 그 1.5km 택시 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한테 면죄부 주기가 너무 좋죠. 그냥 뭐 내가 모범을 탄 것도 아니고, 뭐 10,000원, 20,000원 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8위는 여러분들 반발이 있으실 수 있는데,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인데, 하루에 한 잔 테이크아웃만 해라. 한 잔만. 괜찮죠? 그렇게 좋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한 잔 해라, 한 잔. 메가 커피거나 컴포즈 커피거나. 메가 커피. 요거. 근데 별다방에서 테이크아웃 하시면 안 되는 게, 별다방은 저도 자주 가요. 요번에 책도 뭐 30%는 별다방에서 썼는데, 문제는 별다방은
스페이스 코스트를 받는 데예요.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수다를 떨거나 그럴 때는 가도 되지만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데 그걸 맞아. 별다방에서 아까워. 야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7위는 뭐냐? 이벤트 비용이라는 겁니다. 거의 그 기프티콘 서로 주고받는 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일마다 계속. 아주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지금 스타벅스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스타벅스가 아직 물건으로 서비스하지도 않고 받아놓은 현금이 얼마냐? 800억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2조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좀 요거 좀 3% 이내로 월소득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위는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을도 왔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옷 사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신상옷 안 산 사람만 사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우리 여러분 옷장 문 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코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 사실은 옷은 많습니다. 근데 뭐 끄집어내가지고 보다 보면은 한 3, 4년 동안 묵힌 옷이 나와. 그러면 이거 한동안 안 입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유행하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옷장 정리한 다음에 신상 옷을 사라.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있는데 5위는 뭐냐?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문화 레저 비용 쓰는 게 없어. 뭐 옛날이 같으면 영화라도 보는데 요즘은 영화도 안 보지. 나갈 돈이 없어. 뭐 책은 다 출판사에서 협박해갖고 맨날 받아보고 있고 아니면 도서관 가서 본다던가 이러니까 쓸 일이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비가 커진 이유가 PT, 요가, 필라테스 때문에. 근데 요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 소득의 10%를 넘기는 경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몸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PT, 요가, 필라테스 이게 10% 넘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주 그냥 10년 내에 1억을 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4위가 되겠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식생활비인데 소득이 500만 원이 넘지 않고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버는 돈의 30%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를 갖다가 내 소득의 30%를 갖다 넘긴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는데 3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이건 주거 비용입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에서 멀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주거 비용 자체가 내가 내 집도 아닌데 15%를 소득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면서 있겠다? 그럼 이거는 그냥 돈을 안 모으겠다.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월세가 제일 크긴 해요.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이 기본입니다. 저 경기도 살아요. 그래서 네. 1시간 정도라는 출근 시간이 확보가 돼야 출근하면서 이번 주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색과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건널목 건너갖고 집 회사 와서 PC 키잖아요. 멍합니다.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젊은 날에는 회사, 집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번호 4개짜리 버스 타면서 바깥에 좀 창 풍경도 보고 다른 사람들 좀 행색도 좀 보고 요즘 저런 가방이 유행인가? 바깥에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 어떤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요즘 간판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 이런 걸 좀 보고 띵킹을 해야 내가 투자할 때도 우리가 그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면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빵만 사지 마시고 파리바게뜨 사면서 사장님이 어떤 분이 알바는 몇 명 쓸까?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를 벌면은 50% 본사 송감하고 얼마 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면 이 띵킹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본이다. 이게 바로 주거비용 15% 이내가 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 이게 2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2가지가 진짜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쓰는 겁니다. 월급 평균의 6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300만 원이다. 월 평균. 300만 원인 사람이 얼마냐? 5%면 180이에요. 180만 원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쓴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듣고 다 그 정도 쓰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80이라는 게 휴가 비용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행 경비의 총액이 180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주말에 나들이 같은 거 다 해서 나들이까지는 뭐 여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휴가지에서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한 열흘 이내잖아요. 일주일. 그게 퍼센트로 365분에 뭐 열흘이나 일주일 해보면 2%예요. 365일 중에 2%라는 시간에 내가 5% 이상을 더 태우겠다고요? 이거 5% 자체가 지금 럭셔리잖아요. 플렉스잖아요. 여행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180만 원이라고 딱 제가 300만 원인 분한테 얘기하면 아마 사회초년생일 텐데 바로 반발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아니, 유럽 여행을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나도 안 갔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여행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유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화와 역사와 전통인데 평생 뭐 수십 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준비를 해서 가야죠.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돼. 전 진짜 후회되는 게 30살에 프랑스를 갔었는데 오. 루브르 박물관을 2시간 만에 주파했어요. 다 본 거지. 그건 뭐야? 그냥 도장 깨기만 한 거야. 나 갔다 왔다 이거만 한 거야. 자, 마지막으로 진짜 1위를 기록한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1위. 여러분, 자기 월소득에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월급 300이다. 그러면 제 얘기로 하자면은 1,800만 원짜리 차를 타라는 얘기죠. 타면 안 돼. 300이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만약에 무슨 어디 굉장히 어디 산속이다, 군면읍 지역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 또는 광역시 같은 경우 솔직히 대중교통이 너무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00, 450 이상부터 사는 게 맞고요.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 한 400, 450이면 뭐 안 사도 돼요. 근데 만약 굳이 산다면 그리고 6개월이라는 걸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6개월이라고 하는 조건을 두는 이유가 6개월보다 더 비싼 차를 타는 순간 여러분 얼마의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9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SUV가 뭔지 아십니까? 차에 산타페 아니면 투싼 아니에요?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소렌토. 예. 그러니까 뭐 옵션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엔트리 모델로 그냥 딱 기본 옵션만 했을 때 차값만 취득세 포함해서 3,965만 원. 그럼 보통 옵션 넣으면 1,000 정도 올라가니까 한 5,000 정도. 그게 보통 그냥 뭐 돈 없으면 그냥 한 4천 정도로 뽑는 거죠. 4천을 자기 돈으로 뽑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0만 원만 어떻게 양심상 내고 나머지를 60개월 할부로 때리면 49만 8천 원 정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월급 300인 사람이 한번 질렀다. 그래서 소렌토를 뽑으면 뭐 소렌토가 뽑으면서 내가 무슨 뭐 BMW 벤츠를 뽑는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 못하냐. 그리고 딱 뽑는 순간 일단 49만 8천 원은 할부금으로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49만 8천 원 나가면 갚는 거니까 다 갚으면 이거는 내 재산이 되니까 저축 아니냐. 요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왜 그러냐면 차는 65%가 5년 안에 감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차값에 매달 1%가 감가로 사라진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49만 8천 원에 40만 원 더하면 90만 원이 어차피 나가는 거죠. 그럼 90만 원만 나가냐? 보험료 나가죠. 통행료 나가죠. 가끔 과태료 날라오죠. 주유비 나가죠. 주차비 나가죠. 세차비 나가죠. 수리비 나가죠. 이래서 차를 못 소모품비 사겠어. 나가죠. 할부 비용에 감가 비용 말고도 10가지 이상이 나가요. 이걸 다 더해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146만 원 나옵니다. 3,960만 원짜리 딱 엔트리 모델을 산 사람한테 매달 발생하는 감가까지 포함한 비용은 14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월급이 그날부로 150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의 소렌토를 뽑으려면 월급에 450은 돼야 돼요. 질문 드릴 거는 혹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낮긴 한데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는 뭐냐면 내가 차를 샀을 때 차라는 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뭐 그건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감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조금 낮긴 하죠. 조금 난데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옛날에 비하면 어쨌든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왜 이렇게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느냐.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갖고 싶은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고 요 생각 때문에 지금 좌절감이 드는 거. 그러면 저렇게 소렌토 뽑고 뭐 저기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뭐 돈이 늘어나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사업이 대박이라도 한번 나면 뭐 나아질 가능성이 이건 사업이 아니잖아 지금. 직장 생활 하잖아.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호봉이 늘어나고 연차가 쌓이면 승진도 하고 월급이 올라는 가겠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월급이 물론 올라가지만 그 월급이라는 게 물가나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을 아주 획기적으로 커버할 정도로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위해서 자본을 쌓아야 된다. 일단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투자고 뭐고 필요 없는, 투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전인구 대표님이 이제 뭐 투자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높질 않아. 그냥 뭐 많이 안 먹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하고 돈이 없어. 내가 이거 내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될 돈인데 투자해야 돼. 그 사람은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마음이 급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막 주가가 엄청 충격을 입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나 해서 갑자기 주가가 싸졌다 그럴 때 부자들은 쓱 들어가 삽니다. 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그 안에서 헤매던 시장 안에서 헤매던 사람은 공포감에 다 팔고 나오는 거지. 이게 왜? 자본력이 딸리니까. 투자는 결국은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돈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10가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안 할 자신이 있다. 성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행동을 고칠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젊을 때 여행 가자 언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나?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약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김지연 MC님이 딱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부자라는 기준은 돈의 절대액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의 절대액으로 부자고 행복하다라고 따지면 이 세상에 좀 우리나라 뭐 이재용이 제일 행복한 건가? 뭐 이런 생각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닥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뭐 100억 있으나 뭐 150억 있으나 200억 있으나 물론 자기들끼리야 자존심 싸움은 있겠지만 사실 뭐 100억 있는 사람이 200억 있는 사람보다 가난하거나 200억 있는 사람이 100억보다 2배 뭐 행복하거나 뭐 밥 10끼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부자의 기준을 바꾸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 지속 가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은 써야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다. 나는 그냥 1,000만 원 안 쓰면 그냥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억이 있어. 나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만 있어도 나가서 그냥 공원 운동하고 뛰고 나 맛있는 요리 해먹고 난 200만 원 있어도 내 삶 참 행복한데? 근데 이 사람이 3억 있어. 누가 부자입니까? 자기 순자산 나누기 월평균 생활비. 요게 지속 가능 지수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100이야 100. 100개월 지속할 수 있어. 근데 뒤에 사람은 얼마야? 얼마 지속할 수 있어? 150개월 지속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을 무조건 많이 모으고 키우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발견하는 습관. 많은 돈 필요 없어. 메가커피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딱 마셔서 공원을 걸으면서 낙엽을 그죠? 밟으면서 야 내가 두 팔과 다리가 멀쩡해서 사실은 막 다리 다쳐갖고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 내가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은 어제 그 죽어간 정말 하루 더 살았으면 하는 그분들이 못 산 그 하루를 오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여러분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데 뭐 여행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디 가고 자꾸 자극적인 거 하고 그때뿐이에요. 일상이 행복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되게 큰맘 먹고 샀던 옷이 있었는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되게 샀을 땐 행복했는데 소비하는 게 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꼭 소비로서 행복을 느끼지는 말아야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돈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건하고 바꿔가지고 뭐 에르메스 가방으로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 에르메스 가방 살 돈만큼을 뭐 투자나 저축으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르메스 가방으로 딱 눈에 갖다 놓으면 너무 좋은 거야. 막 사진 찍어. 너무 막 밤에 잠이 안 와. 이거 들고 나갈 생각에. 그러면 막 너무 만질 수 있고 들 수 있고 너무 좋죠. 이게 가능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나 저축으로 보관한다? 그건 뭐야? 가능성으로 보관한다. 아니 물론 가능으로도 보관해야 될 거. 뭐 사람이라는 게 돈 안 쓰고 살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저는 가능성으로 보관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한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탈 것 같잖아. 근데 100억 가진 사람 만나봤더니 람보르기니가 없어. 그래서 아니 람보르기니 왜 안 샀어요? 100억이나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람보르기니를 왜 사냐는 거야. 내 돈 100억을 왜 람보르기니로 훼손시켜가지고 쓰잘데기도 없는 람보르기니라는 가능으로 만들어 놓냐. 그냥 나는 그걸 그냥 100억이라는 가능성 보고 난 행복해 하고 싶다. 그죠? 애덤 스미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부자는 부의 연속성에 의해서 행복을 느낀다. 부를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를 가능으로 바꿔놓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